조현동 주미 대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세미나에서 한 말인데요. 자, 보수 싱크탱크죠. 헤리티지 재단이 연 세미나입니다. 인도태평양에서 한미동맹의 미래. 자, 조 대사는 우리는 NPT를 준수할 것이다. 전문가나 정치인, 언론에선 자체 핵무장론을 얘기할 수 있지만 정부의 입장은 분명하다. 그럼 윤석열 정부의 입장이 핵 확산 금지 조약을 준수한다는 건데 이게 대통령의 또는 정부의 입장이라면 지금 통일부 장관 후보자 입장과는 배치되는 것인데, 자, 어떻게 보십니까, 박 교수님? 뭐 윤 대통령이 핵 개발 결단하면 금방 시제품 나올 수 있고 뭐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저는 엄포라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일종의 정치적 수사, 네. 의지 표현이었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원자력 발전소가 있고 그렇다면은 대학원생 수준에서 핵무기 개발은 전 세계에서 다 가능합니다. 네. 문제는 그것을 대량 생산하고 소위 먼 거리로 날려보내는 이 기술의 문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 자체가 틀린 건 아니에요. 지금도 대한민국은 또는 일본도 마찬가지로 핵발전소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핵무기 개발이 다 가능합니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어떤 그 윤석열 대통령이 핵을 개발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게 일종의 북한에 대해서 북한의 어떤 핵 개발이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인 억제력, 통제력이 이미 상실돼 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맞게 북한에 대해서 엄포를 놓고 또는 우리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뭔가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야 되는데 그 의지가 표명될 게 마땅한 게 없다 보니 너네 계속 그러면은 가만 안 둔다. 두고 보자. 이 얘기가 결국은 우리 핵 개발할 수도 있어라고 하는 거를 은연중에 내비치는 거죠. 그걸 통해서 보수층을 한번 떠보고 또 보수층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고 또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에 굴하지 않겠다고 하는 상징적 의지를 표명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 수사로서 이렇게 쓰였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독자 핵 개발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조금 여론이 격앙돼 있는 건 사실이죠. 긍정적인 여론이 많습니다. 찬성이 70.3인데 놀라운 건 적극 찬성이 42.3이고요. 다소 찬성이 28, 다소 반대 9.1, 적극 반대 18.1입니다. 반대가 27.2. 독자 핵무기 개발에 대해서 생각보다 찬성 여론이 많았다는 거. 물론 시간이 좀 지난 여론조사입니다. 지난 2월 말에 있었던 여론조사인데, 자, 저거를 보고 단순하게 뭐 많은 국민이 원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기에도 좀 애매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대현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뭐 단순화시켜서 얘기한다면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내가 원하는 무기를 내 방위를 위해서 만든다. 그것을 다른 나라의 눈치나 다른 나라의 어떤 방해 혹은 허락을 받아서 해야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핵무기를 가질 수 있고 그런 주권국이다라고 하는 것에 그런 어떤 주권국가적 개념 관점에서 이 사안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그런데 이제 국제사회를 같이 이제 놓고 볼 때 핵이라는 무기가 전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굉장히 큰 위험 요인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에 대한 국제사회의 룰이 정해져 있는 거고, 그래서 핵 확산을 금지하는 뭐 NPT 협약이라든가 이런 협약들이 맺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우리 국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단순한 여론이라고 치부할 수 없는 것은 북한의 핵 위협이 그만큼 굉장한 위협이다라고 느끼고 있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지 제어하지 않으면 한반도의 평화는 영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다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사회의 룰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핵무장을 하기는 좀 어렵다. 사실 불가한 영역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지금 선택하고 있는 것은 그 한미일 공조를 더 공고히 해서 북한을 좀 더 그 움직임을 조금 묶어놓고 동시에 미국의 어떤 핵 공유를 통해서 이 비대칭 전력을 좀 대칭적인 수준으로 맞춰서 결국은 억지력을 활용하자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을 좀 돌이켜 보면 그때는 이제 이 트럼프 미국 정부가 있을 때입니다. 근데 트럼프 미국 정부는 사실은 예측 불가한 널뛰기 국제 외교 횡보로 아주 정평이 나 있던 곳이었고 그래서 그 틈새를 이용해서 우리 정부가 북한을 좀 설득하고 다가가는 노력을 더 많이 했었죠. 실제로 그건 사실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북한이 핵무장을 해제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고도화된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했단 말이죠. 자, 그럼 이런 상황에 처했다고 본다면 앞으로도 우리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영구적인 평화를 위해서 무작정
무언가를 제공하고 그들이 그에 화답할 것을 기다리는 방식으로는 어렵다. 그게 이제 현 정부가 느끼는 바고 그래서 네. 앞으로는 상호주의, 그러니까 전략적 차원에서 접근을 해도 외교라는 것이 당근이 있으면 채찍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양면적인 어떤 전략이 통하는 공간인데 우리가 계속해서 그냥 당근만 제공할 수는 없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양원 전략을 좀 같이 가져가 보자라고 하는 기본적인 전제하에서 뭐 지금 현재 통일부 장관에 대한 인선도 이루어졌을 것이고 그리고 이 북한, 그러니까 우리 자체 핵무기와 관련된 문제도 대통령 입에서는 뭐 핵무장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민의 여론을 함께 담아가면서 궁극적으로는 한반도 비핵화로 가는 길에 윤석열 정부도 아마 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거는 네. 역대 정부가 걸어온 길이고 그 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